안녕하십니까.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권변TV의 권충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권변과 함께 판례 읽기라는 컨셉으로 함께 판례를 읽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쉽고 또 정확하게 판례의 의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판례는 따끈따끈합니다. 대법원에서 2021년 1월 28일 선고한 대법원 2002호 590801 판결입니다. 판례의 판시사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이다.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 행위이든 상속 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이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한다.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성질상 불가분 채무에 해당한다. 우선 이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항력, 불가분 채무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선 대항이란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제3자에게 그 법률 행위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자 사이에는 당연히 없던 법률 행위로 인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대항력의 문제입니다. 가령 임대차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가 있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에게는 임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발생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임차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자, 목적물의 매수인 등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이때 임대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저당권자, 매수인 등에 대해서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결국 대항력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있으면 제3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흔히 말하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인이라는 사실 및 그로 인한 효력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불가분 채무는 무엇이고 그 효력은 무엇인지 아주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불가분 채무라는 것은 하나의 나눌 수 없는 급부에 대하여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불가분 채무에 관한 민법 제411조를 읽어보겠습니다. 제411조 불가분 채무와 준용 규정 수인이 불가분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411조에 따라 불가분 채무에 관해서는 연대 채무에 관한 다수의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아주 단순화시켜 이해하면 어떤 채무가 불가분 채무라고 하면 공동 채무자 사이에는 대외적으로 채권자에 대하여 마치 연대 채무자인 것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이제 판례에서 쟁점이 되었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흔히 상임법이라고 부르는 법 조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제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언제부터요? 그 다음 날부터요. 제2항 임차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게 뭐냐? 간주 규정입니다. 승계한 거 아니어도 승계했더라도 관계없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자, 위 판례의 판시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3단 논법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됩니다. 1.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 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 2. 소유권 변동의 원인에 상관없이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상속에 따라 임차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임차 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한다. 3.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 임대인들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성질상 불가분 채무에 해당한다. 자,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으로 상속한 공동 상속인들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성질상 불가분 채무에 해당한다. 조금 더 줄여볼게요. 뭐냐? 공동 상속인들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성질상 불가분 채무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공동 임대인들에 대하여 연대 채무자들에게 채권을 청구하는 것처럼 공동 임대인 중 누구에게라도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전액의 만족을 얻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동 임대인이 3명이고 보증금이 3천만 원이다. 그때 임차인은 공동 임대인 중 누구에게라도 3천만 원 전액을 다 청구하고 3천만 원을 다 줄 때까지 청구하고 또 받아낼 수 있는 것이죠. 뭐 갑을병 이렇게 공동 임대인이 있다. 갑한테 1,000만 원, 을한테 1,000만 원, 병한테 1,000만 원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갑한테 3천, 을한테 3천, 병한테 3천 다 청구합니다. 그리고 3천이 찰 때까지 누구한테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액은 3천밖에 못 받겠죠. 이게 바로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공동 임대인들에 대하여 연대 채무자들에게 채권을 하는 것처럼 청구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가능한 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 했는데 이야기만 장황해진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만 전문 용어는 외국어와 같아서 어려운 것이 또 당연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관련 내용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법원에서 2021년 1월 28일 선고한 대법원 2015-590801 판결의 판시사항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권변TV, 권변과 함께 판례 읽기. 다른 판례를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